안녕하세요.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충남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코로나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입소한 지 엿새 만에 숨졌다고 하고요. 환자 유족은 의료진이 제대로 점검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생활치료센터, 말 그대로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후 9시까지 1770명입니다. 어제보다 일단 225명 좀 줄어든 부분인데요. 아무튼 조금 더 빨리 좀 확산세가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19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9시까지 신규 확진자 1770명으로 전날보다 225명 줄은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확산세가 빨리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상황인데요. 산소만이라도 의료 붕괴 현실화. 지금 일본 말 그대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숨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고육지책으로 산소를 긴급 투여할 수 있는 임시 의료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가족 3명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 요양 중인 일본의 한 가정을 의료진이 찾았습니다. お水は飲めてます? 당장 산소 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 입원할 병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증 환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 일본 정부. 자택 요양 중에 상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택 요양 중이던 한 30대 임신부는 지난 17일 산통을 느껴 구급차를 불렀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집에서 출산 후 신생아는 숨졌습니다. 집에서 요양 중인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수도권에서만 6만 명이 넘습니다. 妊婦の方も含めてですね、入院をするべき方がなかなか入院できないという状況はですね、我々としても重く受け止めています. 도쿄와 인근 가나가와현, 오키나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임시 방편으로 산소를 긴급 투여할 수 있는 이른바 산소 스테이션을 개설하고 나섰습니다. 酸素ステーションなど3カ所まずは準備をしまして病院に入院するまでの間の環境を整えるということで至急進めています. 일본의 확진자 수는 도쿄가 5천 명을 넘겼고 전국으로는 2만 5천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이미 제어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네, 일본은 말 그대로 제어불능 상태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미국서 1조 살 때 한국에선 3조 팔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투자 한도가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고요.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 미국 주식을 1조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미국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평가액 3개월 만에 10.1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사고, 우리 국내 주식 매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2021년에)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가 긴급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그 회의가 이루어졌죠. 3중 자문 회의에서 21년 1월 2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회의록을 셀호프 2020님께서 일단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긴 부분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의약품 안전나라에 탑재된 자료입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사용 범위가 제한된 결정 과정이라고 일부 나옵니다. 경증 대상 자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중등증의 효과는 있는데 경증은 자료가 없어서 제외한다니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 외에 고가의 치료제를 경증에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일단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로 1월 27일 2시에 회의를 한 부분이고요. 심의 결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적 필요성 자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검토 결과 국내 코비드 대유행 사항, 코비드-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품목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할 수 있음을 자문함. 다만 경증 환자에 대한 결과는 임상적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인상 및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부 위원들의 경우 품목 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정해졌죠. 임상 2상을 권고로 해서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가 긴급허가 승인을 받은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회의록이 좀 상당히 약간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쭉 보고 중요한 내용만 약간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증 환자의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 2차 평가 변수가 통계적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임상적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임. 네. 경증 환자에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 보여 중등증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그래서 이런 의견 부분이 있었고요. 경증 환자에 대한 증상 개선은 중등증보다는 덜했으나 말 그대로 경증 환자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죠. 경증 환자에 대한 증상 개선은 중등증보다는 덜했으나 시간은 단축되었음. 경증 환자는 증상 해소 시간이 짧아 약물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잘. 2차 평가 변수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됨. 통계 처리, 사전 검증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후향적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경증 환자에서 회복기간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 증가의 우려가 있으며 중증 환자 대상 사용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함. 의료비가 왜 나오죠, 여기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경증 환자에서 회복기간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 증가 우려가 있답니다. 따라서 중증 환자 대상 사용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약간 조금 황당하죠? 과도한 의료비 증가 우려가 있어서 사람 생명,
다음 보시겠습니다. 임상 결과가 언론 보도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위험하며 통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사화되고 있어 조심스러움.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임상 결과가 언론 보도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위험하며, 왜 여기 중앙역사심의위원들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될 것인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언론 보도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 위험하다. 이게 어디 언론사인가요? 언론사가 아니고 중앙역사심의위원회죠. 조금 더 약간 또 황당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스테로이드 말고 사용 가능한 약물이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이 약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권 측면에서 조건을 달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다만 약물의 남용 우려 및 투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치료센터에서의 투여는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투여해야 함. 이때부터 나왔네요. 생활치료센터에서의 투여는 적절하지 않음. 이때 1월 27일 날 회의 때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의 투여는 적절하지 않다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풀어야죠.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여가 되도록. 아무튼 아까 그 회의록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해서 골라서 약간 보여드린 내용 부분입니다. 약간 좀 황당한 내용이 있죠. 언론 보도까지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료비 증가가 돼가지고 중등증 환자에만 제한을 하자. 약물 우려, 남용 등 투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치료센터 투여 적절하지 않다. 아무튼 약간의 좀 많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선물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단 다시 비슷한 부분인데요. S&P 500 마이너스 0.42, 다우존스 마이너스 0.39, 나스닥 마이너스 0.49 해서 많이 하락폭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 미 현물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선물 시장은 저희 아까 낮 오후 저녁 때보다는 그 하락분을 많이 상쇄했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